부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디로 갔냐면 시체가 헌터리언 뮤지엄으로 갔어요. 와, 너무한다. 헌터리언 뮤지엄에 누가 있었어요? 오웬. 이거는 연구할 만한 대상이다 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진짜. 허리를 뜯어서 표본으로 삼았어요. 저게 꽤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는 폐기 처분이 되긴 하는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오웬. 진짜 대단하다.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야, 공룡 연구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시작에 불과한다. 시작에 그러니. 불과해요, 이거는. 영화가 와. 나오면 희대의 빌런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런 발굴들을 하니까 네. 이제 학계에서는 멘테는 되게 유명 인사가 됐어요. 이 멘테를 시기 질투했던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벌써 얼굴에 시기 질투가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까 네. 저기 그 이구아나 표본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갔던 그 박물관 있죠. 헌터리언 박물관. 거기에 교수로 있던 리처드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리처드 오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퀴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번만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그 퀴비에가 이제 옥스퍼드랑 막 돌 때 있잖아요. 헌터리언 뮤지엄에도 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오웬을 만났는데 네. 오웬이 해부학적인 지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1년 공부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영국의 퀴비예요. 오. 저것만 진짜 좋은 별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아는 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성격이었어요. 나빠 보여요. 네. 관상을 보십니까? 네, 과학이에요. 아, 나 그렇습니까? 시기심이 강한 아, 사람이었고요. 일단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잖아요. 큰 동물 옆에 서 네. 있죠. 네. 근데 보면은 오른쪽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정강이뼈 일부분이에요. 아, 저걸 이제 뉴질랜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박물관에 기증한 뼈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크기와 형태를 봤을 때는 키가 한 3m 정도 되는 날지 못하는 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날지 네. 못하는 새다. 덩치 큰 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뉴질랜드에서 전신 골격을 누가 찾아서 보내줬어요. 봤더니 진짜 날지 못하는 새였어요. 오! 퀴비에만큼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야. 그 새가 저 새예요. 모아라는 새예요. 이 모아새의 발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랑 일했던 사람 혹은 알았던 사람들이 평가한 게 있어요.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해야죠. 뭐든 일찍 죽으면은 안 돼. 네. 버틸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돼. 장수해야 돼요. 적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네. 인생은 복싱이에요.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학자들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악의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며 혐오스러운 인간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또 원래는 찰스 다윈의 친구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엔 틀어져요. 원래 성격 좋은 걸로 유명한 다윈인데 오웬을 나중에 엄청 미워해요. 이 사람이 야망을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지 않은 사람을 밀쳐내고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짓을 하냐면요. 제가 몇 가지 써왔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학자 있으면은 논문 발표 못하게끔 막다든지 논문을 어디다 투고를 하면은 무조건 리젝. 진짜? 네. 그 정도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참나. 그리고 저기 화석 같은 거 빌려달라 한 다음에 안 돌려주는 거. 그거는 이거 절도예요. 네. 근데 손버릇이 나쁜 거잖아요. 그치, 그치. 이거는. 그리고 슬쩍. 논문을 누가 투고했는데 안 받아주는 받아주잖아요. 그럼 그 논문을 보고는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딴 데 또 내요. 표절까지. 표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남의 업적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또 홍보를 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퀴비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 좀 생활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런 척추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퀴비에도 얼마 지나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버클랜드랑 코니베어 이런 사람들은 다 과학에선 손 떼고 신학자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네. 오웬이랑 그나마 남아있는 게 멘텔이었어요. 근데 이 분야에서는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멘텔이 계속 좋은 발견하고 하니까 이게 배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심지어는 아마추어인데 자기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자라고 고등교육을 받고 의과대학의 교수인데 심지어 당시에 좀 핫했던 게 그런 과거에 살았던 고대 파충류의 화석을 보고하는 게 되게 좀 이슈였는데 이 사람은 또 현장에 나가서 막 발굴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졌어. 네, 그러니까는 싫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멘텔을 엄청 괴롭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다 멘텔한테 했던 짓들이에요. 멘텔은 나름 유명한 과학자가 됐었는데 네. 갑자기 논문 투고했는데 논문도 안 나오고 자기 연구 결과를 막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 취미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자기 의사인데 의사로서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이거에 다 올인하게 돼요. 수입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져요, 멘텔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가난해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 컬렉션을 팔아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헐값에 팔아요. 대형 박물관에 팔아버리거든요.
대형 박물관에서 당시에 그 화석이 팔렸을 때 일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웬이었어요. 그래서 오웬이 그 화석을 다 뺏어가요. 진짜 나쁜 사람. 공룡 화석들을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오웬도 이 이구아노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업적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멘텔이 보고한 거는 다 틀린 내용이고 내가 한 게 맞다라는 걸 하다가 준비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은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가 다른 파충류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 네. 그거를 오웬이 밝혀낸 거예요? 오웬이 그걸 밝혀내요. 우와. 나쁜 짓을 하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니까는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게 공룡이에요. 아 정작- 싫어요. 공룡의 탄생은 진짜 나쁘게 나왔구나. 네,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웬이 뭘 봤냐면은 다리 구조를 보니까 이게 지금 메갈로사우루스의 허벅지뼈인데 왼쪽에 있는 게 왼쪽 허벅지뼈를 뒤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은 정강이랑 종아리랑 다리가 나오고요. 위로 가면 이제 골반이 있는 거죠. 근데 위에 허벅지뼈 윗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어요. 다른 파충류들은 저런 식의 형태를 띠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저게 위가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날 파충류에서는 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파충류들은 다리가 다 어때요? 옆으로 뻗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게 힘들죠. 진짜 몸을 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걸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폐가 동시에 눌리니까. 팽창을 해야 되는데 네. 이쪽 접히고 이쪽 접히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도마뱀을 포함한 수많은 파충류들이 쫓아가면은 달리다가 멈춰요. 숨을 쉬기 위해서. 걷거나 뛸 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걸으면서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건 네. 굉장히 포유류랑 유사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의 특징을 갖고 있는 활동적인 심지어는 오해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항온성을 띠는 파충류물이었을 것이라고 그때? 생각해요. 그때 그 벌써? 얘기를 해요. 놀랍죠. 다른 학자들 다 얘네들은 변온동물이라고 얘기할 때 파충류인데 네. 항온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와. 내온성 항온동물이라고 표현을 근데 해요. 그 항온동물이라고 판단을 했던 그 근거는 뭐죠?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활동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과감한 주장했는데 오웬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1969년도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그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오웬이 저 공룡을 처음 보고를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써요. 발달된 심장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저 뼈 가지고 추정을 해요. 아 좀만 착했더라. 좀만 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룡의 연구의 탄생이 참 슬프네요. 슬프기는 하죠. 아니 나중에 근데 더 이상한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공룡이 처음 학계에 보고된 게 1842년이에요. 네. 영어로 하면 다이노소어잖아요. 그리스어로 데이노스랑 사우루스를 합친 거예요. 데이노스가 무서울 정도로 큰이라는 뜻이에요. Fearfully great이거든요. 이구아노돈, 메갈로사우루스, 힐라이오사우루스 다 커요. 무서울 정도로 큰 사우루스 도마뱀. 그래서 오. 공룡이 되었다. 공룡이 되었고요. 나중에 19세기 들어와서 어떤 일본 분이 그거를 두려울 공자 용룡자로 바꿔서 공룡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공룡학계로 공룡학계론에서 제가 일부 맨 처음에 나오죠. 네, 리처드 오웬이 만든 단어예요. 다이너소어. 얘기는 들었는데 참 이게 배경을 들으니까 그 다이너소어 노래도 있잖아요. 다이노소. 그거 보면 이제 오웬 얼굴이 생각날 거예요. 영혼 나빴다. 영혼 빨아먹게 생긴 그 얼굴이 생각날 거예요. 이제. 와.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공룡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공룡이라는 이름이 네. 자, 그다음에 다시 멘텔로 돌아가 볼게요. 멘텔은요, 일단은 학자로서는 성공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립학회에서 메달도 줘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죠. 아마추어 학자인데도 메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입장료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 했어요. 멘텔은. 학자가 자신의 컬렉션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행위가 당시에는 젠틀맨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받다가 나중에는 안 받아요. 어머나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화석 제가 판다고 말씀드렸죠. 팔고 건물도 팔고 나중에는 단칸방에 살아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딸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 와중에 또 딸은 아파. 딸이 아파요. 그 다음에 1839년에 이혼해요. 결국엔. 와이프가 떠나요. 참다가 이제 이혼하시고요. 그 아까 그림 그려주셨던 분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들은 다 컸거든요. 아들은 네.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재밌게도 아까 오웬이 연구했던 모아새 그 전신 골격 있잖아요. 네네.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멘텔 아들이에요. 와 진짜 부자를 그냥 아주 저거를 이제 뉴질랜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박물관에 기증한 뿅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어메이징하네요 진짜. 딸은 죽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딸 죽고 1년 후에 멘텔이 사고가 나요. 마차 사고가 나요. 말 끄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멘텔이 아, 떨어졌는데 네네네.
하필이면은 고삐에 걸렸어요. 어머나. 걸린 채로 끌려가는구나. 끌려갔어요. 8km를 끌려갔어요. 근데 살았어요. 살긴 했는데 이 사건으로 척추가 휘어요. 척추 측만증에 걸려요. 그래서 저게 멘텔의 허리예요. 휘어버린 허리구나. 완전 아이고야. 휘어버렸어요. 저 그림은 또 누가 그려주는 아, 거예요? 저게 또 슬픈 게요. 허리가 휘고 10년 후에 죽거든요. 약을 과다 복용해서 죽긴 했는데 저걸 자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디로 갔냐면 시체가 헌터리언 뮤지엄으로 갔어요. 와 너무한다. 헌터리언 뮤지엄에 누가 있었어요? 오웬. 이거는 연구할 만한 대상이다 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진짜. 허리를 뜯어서 표본으로 삼았어요. 저게 꽤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는 폐기 처분이 되긴 하는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네. 멘텔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돼요. 영화 한 편 나올 것 같은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영화가 공룡연구 시작에 나오면 불과해요.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시작에 불과한다 시작에 그러니. 불과해요. 이거는. 영화가 와. 나오면 희대 빌런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멘탈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남는 건 오웬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웬은요. 그 다음에 일이 좀 잘 풀려요. 영국에서 때마침 대형 박람회를 열게 돼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네. 수정궁이라는 데거든요. 벽이 다 유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영국이 탈해오거나 해온 유물이라든지 박제 이런 것들 전시를 하는 큰 행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대박을 쳐요. 1년에 200만 명이 왔다 가요. 되게 좋은 어트랙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박람회 끝나고 처분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좀 아쉬우니까 저거를 이사를 시켜요. 지금도 크리스탈 팰리스 파크가 있어요. 건물채로 이걸 다 옮깁니다. 수정국이라는 건 나중에 결국은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긴 하는데 공간이 더 넓어졌고요. 엄청나게 넓은 정원이 생겼어요. 근데 정원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오웬한테 부탁을 하나 해요. 공룡 연구로 유명한데 너의 연구 결과를 한번 여기에 채워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그걸 하게 됐죠.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때 당시에 모형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중 한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벤자민 워터하우스 호킨스라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요. 당시에 보고됐던 공룡뿐만 아니라 고생물들의 모형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요. 시멘트로. 시멘트로요. 심지어 시멘트로 만들어요. 당시에 시멘트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비싼 네. 일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구아노돈을 다 완성시키기 전에 저 안에서 새 파티도 열어요. 나중에 신문에 실리는 그 이미지인데 보시면 안에 오웬도 있고요. 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 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여는 모습이에요. 와 그림 보면은 오웬이라고 써 있고 키비에 써 있고 위에 네. 이름에 네. 써 있네요. 네, 슬프게도 멘텔도 있어요, 저기에. 그러니까요. 멘텔은 저때 없었죠. 참 그렇죠. 오웬이 좀 서 있는데 멘텔이 발견한 이구아노돈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완성을 시켜가지고요. 전시를 했습니다. 당시 전시했을 때 모습은 저래요. 너머로 수정궁이 보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왼쪽부터 메갈로사우루스, 힐라이오사우루스 그리고 이구아노돈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서 있고 한 마리는 누워 있어요. 저때 처음으로 일반인도 공룡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수정궁은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이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다음에 가실 일 있으면은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와. 멋지다. 네, 멋있죠. 네. 그리고 메갈로사우루스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오웬이 궁금해지죠. 네, 몰락을 하게 돼요. 와 나중에 돼도 얼굴이 진짜 도끼와 고집과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 보이네요 네. 진짜로. 오웬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요. 학계에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학회에서 제명이 돼요. 아휴. 그 전에 있었던 명예훼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모르겠어요. 죄책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이 자연사라는 거를 공개를 하죠. 그 오웬 같은 경우는요, 되게 장수했어요. 또 19세기 말까지 사는데 자식들보다도 오래 살았고요. 좀 외로운 노년을 보내긴 했어요. 친구도 없고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옛날에 오웬이 어렸을 때 가정교사가 이런 걸 남겼어요. 오웬은 못돼 먹은 놈이다. 얘는 마지막이 안 좋을 거다라고 쓴 기록이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생활기록부에다가 그렇게 그 선생님이 정- 쓰신 네. 거잖아요. 솔직하게 썼겠죠. 와. 얘는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다. 된다. 끝이 안 좋다. 야.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주긴 했지만은 외롭게 갔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멘텔이 죽기 전에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여드렸던 메갈로사우루스, 힐라이오사우루스, 이구아노돈 다 네 발로 걷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멘텔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구아노돈의 뼈들을 보니까 앞다리가 조금 뒷다리에 비해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코끼리만한 큰 동물이긴 했지만은 두 발로 걷지 않았을까? 멘텔이 죽기 전에 했던 얘기니까는 수정궁 공룡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왔던 가설인 거예요. 근데 참여한 사람은 오웬이잖아요. 오웬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멘텔을 무시하고 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수정궁 공룡들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생물학이 미국에서 좀 많이 꼽히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룡이 발견이 돼요. 처음 발견된 공룡이 뭐냐면은 이구아노돈의 친척이었어요. 하드로사우루스라는 동물인데 앞다리랑 뒷다리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발견된 동물이에요. 봤더니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은 거예요. 해부학적 구조를 보니까 얘는 충분히 뒷다리로도 설 수 설 있었다. 수 있었다는 거를 미국의 처음으로 공룡 연구를 했던 조지프 레이디라는 사람이 이거를 학계에 보고를 함으로써 멘텔의 말이 맞았다는 게 학계에 알려져요. 어떻게든 이기기는 이기지만 씁쓸함이 남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오프닝이에요. 이제 공룡 연구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 언제 또 하죠? 언제 또 해요?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뼈 전쟁이라는 뼈전쟁. 사건이에요. 뼈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닐 거예요. 아, 저 광선검 대신 갑자기 광선검 대신 뼈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연구사의 사건 중 하나예요. 아, 기대가 너무 뼈전쟁. 됩니다. 네. 아, 공룡님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오프닝만 해도 2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웬이 주인공이면은 완전 그 예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카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저희 200년 동안의 공룡 역사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년짜리예요? 약 50년. 약 50년. 약 50년. 앞으로 150년 정도 남았네요. 150년 남았어요. 최소 3부작이네요. 아, 그죠. 최소 한번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공룡을 좋아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공룡이 재밌잖아요. 네. 파고 파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 얘기도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오늘 그 사람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네. 잠깐 오프닝에서 배웠습니다. 오웬과 멘텔의 네. 이야기로 네.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조만간 날 잡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